안녕하세요. 죽전지트 이동훈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죽전지트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반이 어떤 반인지, 그리고 저희가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실제 내신 문제와 그 문제들이 얼마큼 적중을 했는지, 그리고 주요 학교들의 내신 경향성과 그거에 따른 학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1등급에 있거나 아니면 아쉽게 2등급이 맞아가지고 1등급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반의 학습 모토는 이제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애들한테 말을 하는데요. 이 노력이라는 거는 뭐 이 얼마큼 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가 부족한 개념이 무엇이고 그거를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해결하고 찾아보고 다시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노력이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쓰고 있는 기본 교재 그리고 기본편, 실전편을 빼고도 그다음에 제가 따로 만들어주는 자체 교재랑 자체 시험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말 대비 프로젝트 1학년도, 2학년도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문제들을 되게 많이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킬러 문제 한 권으로 끝내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와 그리고 그거를 변형하는 한 세네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 한 권으로 끝은 1학년과 다르게 2학년들은 고3 수능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문제들을 되게 많이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번호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풀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숙달할 수 있게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통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힘들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피자 한번 사주세요 이랬기 때문에 뭐 피자를 사줬는데 아이들이 좀 해맑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날 수업했던 것들을 어떤 친구는 패드에다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부족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모습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는 이제 시험 직전에는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면 조금 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거나 좀 적응하는 것들이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막판에 대해서는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내신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시험 바로 직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험을 조금 보는 그런 모습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나서 내신 적중 사례 한번 제가 대표적으로 구성고나 보존고에 대해서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존고 같은 경우에 8번 문제 행렬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행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시 들어온 단원인데 이 단원이 나왔을 때 들어왔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행렬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아마 학생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단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비를 시켰던 문제를 보면 문제 번호대가 저는 제가 낸 모의고사에서는 9번이었는데 학교 시험 범위에는 8번 아주 비슷한 번호대에서 비슷한 문제 형태가 나와 있으니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시험장에서 조금 덜 당황하면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것도 보시면 이번에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번호도 마찬가지로 9번과 10번 때는 번호대가 아주 유사하죠. 그리고 이 문제는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고전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예 문제 자체가 똑같고 아예 답지 선지에 적혀 있는 답지조차 똑같다 보니까 아이들이 쌤 모의고사 풀어 저희 시험지 봤던 거에서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수가 조금 적게 되겠죠. 시험장에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유사한 문제들이 많다 보면
아이들이 다른 문제에서 여기서 시간을 조금 세이브가 되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실제 킬러 문제에 대해서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번 문제고 제가 낸 모의고사는 10번 문제였는데 지금 20km, 10km 위치만 바뀌어 있을 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나 이런 것들이 아주 똑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전화로 딱 첫 마디가 쌤 이번 시험이 그냥 저희 클리닉 테스트 복습 시험지 같았어요.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요 문제 같은 경우가 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용인 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되게 많이 출제된 중복적으로 나왔던 문제 유형 중 하나인데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나왔던 요 문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많이 될 거다. 이 문제는 무조건 두세 학교에서 출제될 거니 이 유형은 무조건 암기하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변형 문제도 제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6개, 7개 정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풀렸더니만 실제로 시험 제가 했던 문제는 이런 식인데 숫자 배열이랑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한 조건들이 아주 비슷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덜 어렵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이 17번대 문제면 준킬러 문항 거의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기 때문에 준킬러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같은 번호대에서 아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같았고 그리고 주어진 가나 조건에 대한 형태들 또한 아주 유사하게 나왔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덜 어렵게 쉽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제가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22회에서 거의 30회 가까이 진행을 시키고 있고 지금 이건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시험이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도 현재 15에서 16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2주 동안 한 15에서 20회 정도까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중간고사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험장 가서 조금 더 아이들이 잘 풀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이 돼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두 문제 같은 경우 킬러 문제를 풀 때 아이들 시간을 남들보다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를 시킬 때 모의고사가 50분을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50분이지만 저희가 학원에서 시험을 볼 때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잡고 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아이들이 당황할 때 대응할 수가 없는데 학원은 심리적으로 조금 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줌으로써 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 어찌됐건 간에 점수가 안 나오면 아이들이 이게 좀 슬퍼지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푸시를 시간으로 좀 줌으로써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25문제에서 20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는 유사한 문제,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시험에 대해서 조금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질 거고 그러면 시간적 세이브가 되고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자기가 찝찝했던 문제를 한두 문제를 선별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면서 오답이 나왔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정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다, 100점이다가 아니라 가능성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요 앞에 내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암기식 공부를 통해서 그냥 계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들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그 단원에 대한 해결 능력 그리고 사고력 그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내신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 문제의 형태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 그냥 산수를 통해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안다는 모의고사 그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 문제가 어떤 출제 기조성을 갖고 나왔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왜냐면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게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고, 아,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네. 내가 이 부분을 알아내야겠네.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구나. 이런 거를 인지해야지만 내신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신 준비가 돼야지, 솔직히 지금 고1, 고2, 고3 올라갈수록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학습 방향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모의고사 2학년, 3학년 올라갔을 때도 공부할 때 좀 덜 부담을 느끼고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방법은 모의고사 문제를 그냥 많이 풀고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 단원이 어디 단원이 섞여가지고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약한 부분이 어디고 내가 모르는 부분, 이 틀렸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변형 문제, 유사 변형이나 아예 그 개념, 문제는 달라 보이지만 개념이 같은, 접근 방법이 똑같은 문제들이 여러 회 반복함으로써 아이들이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가 인지돼야지만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40% 이상이 A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100점, 100점, 100점. 하지만 고등학교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70점, 60점 이하. 그러니까 중학교 100점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30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함으로써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단순하게 몇 점 맞았어가 아니라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봤니? 너는 이걸 어떻게 풀었어? 어디가 막힌 거야? 어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니? 이런 걸 되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주고, 그리고 각 반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선생님, 학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저희 반 아이들조차도 다른 반 선생님한테 저한테는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반 아이들이 카톡으로 쌤 저 이거 수업 아직 안 나갔는데 숙제인데 저 이거 조금 한 번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저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푸는 거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선생님들끼리 서로 주면서 이 아이가 하나의 설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금 자녀가 얼마큼 공부를 하고 있는지, 좀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 게 있는지 한번 학원에 시험을 봄으로써 한번 테스트를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 친구가 지금 잘 된 부분, 약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지트 수학 이동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